안녕하세요, 똥물리의 에디입니다. 오늘은 975g의 초경량 노트북 레노버 요가 슬림 7 울트라 가져와 봤습니다. 국내에서 레노버나 에이수스 같은 외산 노트북들의 인식, 게이밍 그 자체인데 이번에는 경량화에 초점을 맞춘 노트북이라는 거죠. 물론 가벼운 노트북들의 치명적 단점, 성능이 구리다는 거죠. 내장 그래픽인 걸 감안해도 CPU 성능 자체가 안 좋은 제품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트북은 고성능과 가벼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 심지어 홈페이지에는 중력을 거스르는 강력한 성능 이렇게까지 써놨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디자인인데요. 레노버 특유의 디자인 DNA는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훨씬 슬림하고 미니멀한 인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슬림 울트라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디자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전체적인 프레임은 요즘 프리미엄 노트북들에서 간간히 보여지는 이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기까지예요. 실제로 무게를 측정해보면 표기 스펙인 975g보다 더 가벼운 967g 수준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밀스펙 810H 인증까지 충족한다고 하니 내구성 이야기는 제가 더 안 해도 될 정도죠. 근데 제가 마그네슘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닙니다. 진짜 인상적인 거는 바로 이 촉감이에요. 일반적인 노트북들처럼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고 보송보송한 그런 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노버에서만 적용하는 요가 코팅 덕분인데요. 손에 땀이 많은 제가 계속 만져도 지문이 거의 남지 않고 스크래치에서도 훨씬 더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한번 만져본 것 같은 고급 실리콘 그 느낌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색상은 제가 CCL 컬러를 가져왔는데 단순한 화이트가 아니라 오프 화이트 계열이라 꽤 고급집니다. 컬러는 확실히 잘 뽑았어요.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용 노트북들에서 은근히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포트 구성. 왼쪽에 썬더볼트 4 타입C 2개, 오른쪽에는 썬더볼트 4 타입C 1개, 심지어 상단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게 하는 셔터 스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전원 버튼이 측면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요즘 대부분의 노트북들 키 배열에 넣거나 키보드 상단에 쏙 넣는 편인데 얘는 그렇지 않았어요. 덕분에 펑션열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큰 일재감 없이 바로 적응이 가능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 HDMI 포트와 USB 포트는 그 어느 곳을 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점, 이렇게 기본 구성으로 작고 귀여운 이 USB가 허브리지 않아. 근데 지금 만져보니까 이것도 코팅해놨네. 자,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한번 열어보면 이게 한 손으로 열리는 거 보세요. 각도가 160도까지 열리기 때문에 무릎 위에서 사용할 때도 문제없이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한번 볼까요? 14인치 2.8K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단순한 OLED가 아닙니다. 120Hz 터치 스크린이 지원된다는 거죠. 솔직히 저도 얼마 전까지는 노트북 화면을 터치했었어? OLED를 정말 아끼는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많이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HDR 인증도 트루블랙 1000을 받았기 때문에 밝기가 상당히 밝습니다. 실제 시점치를 확인해보면 SDR에서는 480.3칸델라, HDR에서는 최대 1102.1칸델라가 확인됐어요. 뿐만 아니라 색역수치 sRGB 100%, DJI-P3 99.5%로 매우 훌륭한 모습이고 감마도 2.22에 세곤도 6500켈빈으로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죠. 사실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레노버가 나름 모니터 짬바가 좀 있습니다. 이어서 눈을 살짝 내려보면 바로 이 밑에 키보드가 있는데 요거 상당히 맛도릅니다. 보통 경량 노트북들 키감이 둘 중 하나거든요. 낭창 어려서 싼맛이 나거나 옆 동네 맥북을 따라하거나. 근데 얘는 괴를 달리합니다. 1.5mm 키 트래블과 0.3mm 키캡 설계로 묵직한 게이밍 노트북 키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 노트북에서 나타날 키감인가? 꽤 놀랐어요. 심지어 이 키보드에도 코팅이 쫙 돼 있어서 땀에 대한 오염 내구도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밑에는 햅틱 방식인 포스터치 패드까지. 실제로 이름이 요가 포스터치 패드예요. 그래서 어느 곳을 누르든 입력이 가능하고. 다만 14인치라는 모니터 한계 때문인지 크기가 살짝 작긴 합니다. 여기 3단 여백을 조금만 줄여도 됐을 것 같은데 저보다 똑똑한 이과분들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유가 분명히 있긴 하겠죠. 자,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봤으니 성능 한번 봐야겠죠. 그 전에 간단하게 스펙 브리핑 해드리면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X9 378H X9 등급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텔 아크 B390 내장 GPU가 사용됐어요. 덕분에 내장 그래픽 중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LPDDR5X 9632GB 제품이 사용됐고 용량은 1TB M.2 SS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벤치마크 돌려봤는데 CMHR23 그리고 블렌더 모두
데스크탑용 CPU인 라이젠 9600X보다 높은 성능이죠. 3D 마크 테스트에서도 타임스파이, 스틸노마드, 스피드웨이 점수 결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게임 결과를 봐도 내장 그래픽 수준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다 보니 게임을 오래 하거나 영상 편집처럼 무거운 작업을 계속하면 손의 열감은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의외였던 거는 작업이 끝난 뒤 열이 꽤 빠르게 식더라고요. 그래서 실사용에서는 생각보다 쾌적했습니다. 게다가 팬 소음도 조용한 편이고 노트북에서 종종 들리는 거슬리는 고음의 팬 소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외로 놀랐던 점은 바로 이 스피커예요. 이 상단에 두 개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뒤쪽 보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는데 2W 오퍼 두 개와 2W 트위터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 생각보다 저음이 잘 뽑혀 주더라고요. 심지어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즐기기에도 나쁘지 않죠. 물론 물리적인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하다는 점. 그렇다면 단점은 없었을까요? 사용하면서 몇 가지가 살짝 아쉽긴 했는데 첫 번째로는 화면이에요. 다 좋은데 반사가 좀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측정해보니 4.87%로 최근 진행한 또 다른 OLED 노트북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죠. 두 번째는 SSD 14인치이기 때문에 추가 확장 슬롯은 크게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242 규격만 지원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SSD 업그레이드하기 좀 빡세 보이긴 하죠. 마지막으로 가격 최단가 349만원 정도로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출퇴근할 때 내 어깨에 부담되지 않는 노트북, 그러는 와중에 고성능을 뽑아주는 노트북, 거기에 마감 퀄리티 모두 A급인 노트북, 요걸 찾는다면 할인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생각해요. 특히나 이걸 접고 딱 들었을 때 매번 느끼지만 정말 가볍다, 그러면서도 단단하다, 요걸 쓰는 동안 내내 체감이 됐어요. 네, 지금까지 레노버 요가 슬림 세럿 울트라 간단하게 사용해본 후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봤고요. 하이마트 같은 데에 전시가 되어 있으면 요 포면 사지 않더라도 만져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상 저는 똥물리의 에디였습니다. 빠이.